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과거를 쓰니님의 예랑 앞에서 부풀려 말한 질투쟁이 친구들을 시원하게 응징하고 손절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인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 결혼이 좀 늦은 편이라 남편과 같이 살 결심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청춘을 함께한 친구들과 손절하게 됐습니다. 역시 주변 사람은 힘들 때 다 갈리나 봐요. 저를 위해주는 척하던 친구들이 실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안 되길 바랐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았고 몰려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걸 즐겼습니다. 그렇다고 뉴스에 나오는 불량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고 친구 6명이서 노래방도 다니고 오락실도 다니면서 소소한 학창 시절을 보낸 거죠. 저는 무리 중에서도 조금 예쁘장한 편이라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민망하지만 고등학교 내내 무슨 대의만 되었다 하면 제 책상에 선물이 많이 올려져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자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친구들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에 대한 환상이 없었던 이유는 아빠 때문인데요. 아빠는 맨날 술과 노름에 빠져 살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대학에 가고 싶어 했던 엄마를 꼬셔서 일찍 애를 낳게 해놓고 사방팔방 놀러만 다니니 엄마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남자는 못 믿을 종족, 내가 엄마를 모셔야 한다 하는 게 어릴 적부터 박혀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재밌는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 6명 중에 3명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갔고 저 포함 나머지 3명은 집 근처 작은 전문대를 다녔습니다. 저 말고 나머지 2명은 같은 과에 가서 저보다는 더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저랑은 조금 멀어졌는데요. 친구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도 많아지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친밀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과도 분기에 한 번씩 뭉쳐서 크게 외롭다고는 느끼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대놓고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지방 경제 상황을 메꾸려면 제 시간을 가지지 않고 공부랑 알바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치위생사로 치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엄마 혼자 벌던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드렸습니다. 제가 모으는 돈은 적었지만 그래도 엄마 얼굴에 근심으로 생긴 주름살 하나라도 더 펴드리고 싶었거든요. 치과 일이 조금 손에 익은 뒤에는 투잡도 뛰면서 바쁘게 살았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20대 청춘을 일만 하면서 보낼 거냐고 타박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운 좋게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니들은 모르는 세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몫까지 잘 즐기라고만 하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안 보이는 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일도 많았지만 뭐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 어쩌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지역에서 살았던 2명 중에 1명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처음 시집 가는 거라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하고 있는데 신부가 영 표정이 안 좋아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생기니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외모가 예쁘진 않았지만 자존심도 강하고 추진력이 있던 친구였는데 아이 때문에 발목 잡혔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미 일어난 일이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제 딴에는 위로를 해줬는데 그 말이 기분 나빴는지 네 인생보다는 낫다고 받아치더라고요. 자기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라도 했지 너는 맨날 돈돈거리면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저를 깔보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지가 제 사정을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저딴 말을 하나 싶었거든요.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이 날인가 싶어서 한마디 해버릴까 했지만 주변 친구들이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면서 저를 두둔해줘서 그날은 그나마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저보다는 다른 친구랑 더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았어요. 셋이서 집들이를 해도 뭔지 모를 소외감이 느껴졌고 저를 은근히 깔보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말로는 서운한 것 없다, 변한 것 없다 하는데 저는 분명히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이 다 되었을 즈음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운수업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자기 집안 사업이더라고요. 저희 지역 내에서는 꽤나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퇴직하시면 사장 자리를 물려받는다고 했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짐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만나던 사이였는데 남편의 집안 배경을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부담이 확 올라오더군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연애를 해도 되나? 우리 집안 사정을 듣고 금방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자고 먼저 말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왜 그러냐고 했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다.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다. 라는 말만 했죠. 남편은 제게 그동안 어떤 것 때문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헤어질 순 없다며 한 달간만 만나며 시간을 가지고 그때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질게 밀어냈는데도 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6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솔직히 이 남자랑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나는 집에 생활비를 보태줘야 하는데 결혼이 가당키나 한지 고민이 된다고 했죠. 그러자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며 그런 남자가 다시 올 것 같냐고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속도 위반 친구만 뭔가 삐딱한 말들을 늘어놓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사랑보다 조건이 더 우선이긴 하더라. 지금은 결혼 전이니 사랑에 눈멀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오래 못 가. 저는 이 말에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고민하고 있는 친구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니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예전부터 네가 했던 말들이 다 짜증났는데 오늘은 역대급이다. 그럼 어쩌라고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냐 하고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는 깔깔 웃으면서 네가 오해를 했나 보다고.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냐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을 해본 입장이니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다르다. 차라리 시간만 끌지 말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네 조건을 다 밝혀서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면서 솔직히 그 남자가 널 떠날까봐 겁나지 않냐고까지 하는데 마음이 뭔가에 쿡 찔린 듯 너무 아팠어요. 친구는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고민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는 집에 빨리 왔습니다. 남자에 대한 환상이 없다고 했지만 저도 그 결혼을 엄청 원하고 있었나 봐요. 아빠와 다르게 엄청 자상하고 저만 챙겨주는 사람, 경제력도 있고 가정적이까지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또 어디 있겠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떠나겠다 했지만 실은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는지 그 뒤로 상사병 비슷하게 두통이 심하게 왔어요. 남친은 한 달 동안 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정말 잘해줬는데요. 하루는 자기 엄마도 저를 궁금해한다면서 소개해준 적도 있었어요. 제가 미리 알면 자리를 피할까봐 저녁 식사를 핑계로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했죠. 시어머니는 제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첫 만남 자리였지만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래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 왔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듣고 보니 저랑 가정사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듣고만 있었지만 밥 먹는 내내 울컥해서 눈물을 숨기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결혼한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했냐? 다 털어놓긴 했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직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친구는 그 정도로 고민이 되면 우리를 만나게 해줘라. 어떤 남자인지 보고 판단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남편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맨날 평가질만 하는 년이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이러는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씹었죠. 근데 그날 밤 남편이랑 저녁 식사를 하려고 파스타집에 앉았는데 결혼한 친구랑 다른 친구가 저를 알아보면서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여기 어떻게 왔냐 했더니 지나가면서 봤다고 자기들도 오늘 이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합석하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활짝 웃으면서 안 그래도 친구분들 많이 보고 싶었는데 좋다고 대답했고 엉겁결에 엄청 불편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궁금한 게 많았는지 친구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제가 어땠는지, 대학 다닐 때는 어땠는지 같은 것들을 듣고 싶어 하는 눈치였고, 결혼한 친구는 과거 이야기를 하면 얘가 안 좋아할 텐데 해도 되나? 라며 제 눈치를 보는 신용을 했죠. 어차피 할 말 다 하는 년이 왜 저러나 싶어서 적당히 말해달라고 했는데, 글쎄 이 년이 그날 작정을 하고 왔는지 제가 민감하게 여길 법한 주제로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얘 예뻐서 좋아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반반해서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만큼 주변에 남자도 많았고 뒤에서 연락하고 만난 사람들은 꽤 됐을걸요? 그치?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꽤나 놀랐는지 저에게 진짜냐고 물었고, 제가 대답할 새도 없이 친구가 나서서 뒷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같이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제 주변에 남자가 많았다면서 아마 지금도 대시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아마 결혼하시면 고생 꽤나 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친구에게 그런 말 할 거면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조용히 말했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옛 이야기 좀 하자는데 왜 그러냐며 저를 저지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이러려고 작정하고 왔나 보다 싶었어요. 남편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듯 빨리 먹고 일어나자고 했지만 두 친구년들은 눈치를 밥 말아 먹었는지 계속 떠들어댔어요. 얘네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 아시죠? 아빠가 동네에서 소문난 노름꾼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얘네 엄마가 맨날 남의 집에 일해주러 다니면서 생활비 벌고 얘도 그러느라고 일만 해서 모은 돈도 없어요. 아마 시댁에서 돈 보태주셔야 할 텐데 혹시 그거 모르셨나? 결혼한 친구는 하도 얘가 자기 가정사 밝히기 힘들어해서 자기가 대신 말해준 거라면서 결혼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사이인데 이런 걸로 걸리면 못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친구라는 명목하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이렇게 사소하게 여기면서 이야기를 하다니 진짜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친구 입을 막고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도와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서 깔깔깔 웃어대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는 네 과거가 쪽팔려서 그러냐고, 이게 너 자신인데 숨겨서 뭐 하냐는 식으로 같이 맞장구를 쳤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파스타집을 나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미친년들이 제 손을 붙잡으면서 어딜 가냐고 하더군요. 사람도 많은데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큰지 저희한테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년들 머리통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싸가지 없는 년들이 니네 이러려고 왔냐? 내가 그동안 넘어가 주니까 개 호구처럼 보여? 머리통 맞은 게 아팠는지 두 년은 연신 고개를 숙이고 싹싹 머리를 비벼대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네 곧 나한테 먼지나게 쳐맞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남편도 이때 제가 친구들을 때린 걸 봤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냥 조용히 저를 안아주면서 고생 많았다고만 했습니다. 솔직히 이날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밑바닥까지 다 들어버렸고 인간관계도 파탄나는 걸 봤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청혼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상관없다고, 시어머니도 자기 집은 제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냥 오라고 하셨대요. 저희 집안 경제 상황은 제 잘못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걸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움츠러들었던 제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저히 그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3명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2년을 작살낼 날짜를 잡았습니다. 친구들은 뭐 그런 년들이 다 있냐면서 자기들이 화해의 장을 여는 것처럼 자리를 마련할 거니까 그때 저한테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해줬고,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걔네들은 한껏 꾸미고 둘이 손을 잡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소하려다가 참았다고 하면서 미안한 건 아는 사람인가 보다며 비웃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웃으면서 내가 그날은 미안했다. 너네를 그렇게만 때리는 게 아니었는데 어리석었던 것 같다고 해줬어요. 멍청한 것들이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과를 하는 줄 알았는지, 그러니까 왜 생각을 안 하고 손을 먼저 뻗냐는 식으로 훈수를 두더군요. 그때 옆에 있었던 다른 친구가 그 둘의 머리통을 세게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니들은 왜 생각을 안 하고 입을 놀려? 오늘 니들 제삿날이다 이년들아. 저는 그년들 앞에 놓여있던 와인을 얼굴에 싹 부어버렸고 뺨을 양쪽으로 갈겼어요.
남의 상처를 가지고 입을 놀리니까 좋더냐? 그렇게만 때릴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리를 분질러 놨어야 했는데 후회했다. 오늘 좀 맞자고 하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었죠. 다리를 움직이면서 반항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팔다리를 잡으면서 저지해줬고 저는 싸대기를 더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둘에게 그러게 누가 친구를 배신하려고 했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조금 얻어맞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는지 눈물을 찍찍 흘리면서 있더라고요. 저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다. 진짜 친구로 남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결혼한 친구가 눈을 치켜뜨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처럼 친구를 위해서 나서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개같은 소리를 짓거리길래 다른 친구의 비장의 무기를 꺼냈죠. 멍청한 년아, 니만 과거를 알아? 우리도 니 과거 알아. 결혼 전에 네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한테 욕했지? 통화 녹음 다 되어 있었어. 네 남편한테 방금 전송했다. 잘 수습해봐. 친구 중에 한 명이 자동 녹음이 되는 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한 친구가 전에 자기 남편 쌍욕을 했던 파일을 몇 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걔네 남편에게 전송을 해버린 겁니다. 결혼한 친구는 그걸 보자마자 왜 그랬냐며 눈을 뒤집어 까고 소리를 질렀고 저희 4명은 깔깔 웃으면서 네가 했던지 똑같이 해주는데 왜 난리냐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간신배 같은 친구는 자기한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줄 알고 안심하는 듯 보이길래 걔한테도 한마디 해줬어요. 네가 그동안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았던 내역 하나하나 니네 네일샵에 싹 다 붙여놨다고. 뜯으면 또 붙일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건드렸던 거고 사업한다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돈을 엄청 많이 빌렸더라고요. 그 둘은 망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빨리 가서 수습하려고 달려나갔고 저희는 그날 술을 진탕 마시면서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놀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한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인기도 많고 예쁘니까 자기처럼 고생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집으로 시집 가려고 하는 걸 보니 질투가 나서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싹싹 빌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사라졌다면서 다시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고 부탁했다는데 다른 친구들이 싹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원래 싸가지 없고 자기만 아는 년이었는데 이제 보기가 싫다네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또 자기한테 피해가 갈까봐 결혼한 친구랑도 연락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까불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저는 지금 결혼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친구들이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제 인생 맨날 어두컴컴한 길만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날도 오긴 하네요. 비록 친구 관계가 갈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없어져서 좋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과 친구들, 이 사람들만 있어도 든든하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남 잘 되는 게 뭐 그리 기분 상할 일인가요? 친정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는 친구라더니 그게 맞는 말이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친구는 속으로 내가 힘든 처지에 있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친구는 나를 진짜 아끼는 친구라는 뜻이겠죠.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장례식장에서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요즘 제가 뭐하고 사냐고 묻더래요. 그 친구가 얄미워서 제가 유튜브로 돈 엄청 번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바로 바뀌더래요. 그러더니 너는 요즘 뭐하고 사냐고 묻더래. 그래서 명함을 줬는데 그 친구가 정계에 좀 높으신 분 보좌관이거든요. 그걸 보더니 그 새끼가 얼굴이 빨개져서 다른 자리로 가버리더래요. 그 친구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누가 자기 자랑을 좀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지랄 떨고 못 믿겠다 그러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그럼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지 누구 앞에서 자랑하나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요즘 힘들대요. 그런 사회성으로 사업이 되겠어요. 친구들이 다들 그 친구 하는 일 안 되길 바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걔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 착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못된 마음을 드러내면 주변에 그 사람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있거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다 보면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착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잘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착한 사람만 보면 작정하고 잘못될 거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손절해버리면 돼요. 일신사 시청자들, 사연자들은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못된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다 속상한 일 많을 거예요. 이 사연처럼 단호하게 그런 사람들을 손절해버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인생 길어요. 내 옆 못된 것들을 쳐내야 그 빈자리에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죠.